야 하자. 야 하자. 1번 원래 오늘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지 않을까. 생각보다 할 게 겁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2번 퀴즈 잘 보셨나요? 민피하지 말고. 일단 퀴즈 문제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두 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문제가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라운지에 가서 설명을 해줄 때 LU가 유니크하면은 PTLU가 유니크하다라는 이 LU도 유니크하다라는 요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이게 false입니다. 심지어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 공부하다 알았는데 하필이면 알아낸 시점이 10시 29분이어서 말을 못했고 그러고 나서 제발 안 나오기를 빌었는데 나왔다고 해가지고 와 큰일 났다 해서 한 30분 동안 멘탈이 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드리면 이 친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LU 팩토라이제이션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서 1301 이렇게 만들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 과정에서 한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를 뽑고 이 녀석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 녀석이 어퍼 트라이앵귤러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한 작업이 로어 트라이앵귤러가 된다 이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도 값은 뭐 물론 이게 좀 더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고 원래 빼려던 거랑 밑에 거에서 빼는 거를 그대로 다르게 해도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고 가는 거랑 얘에서 얘를 빼고 뒤집는 거랑 두 개의 경우가 가능해져요. 이 P라는 애가 붙으면. 그래서 이게 펄스입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로 A랑 로 B랑 같을 때 그 두 녀석이 로 이퀴벌런트 하냐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문제를 못 봐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두 행렬의 사이즈가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으면 true고요. 아니면 false입니다. 지금 되게 분분한 의견이 있던데 누구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전제가 깔려 있었다고 알려줬는데 만약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으면 true고요. 그런 전제가 없었으면 false입니다. 근데 아마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행렬 사이즈가 다른 경우는 로 이퀴벌런트 한 게 말이 안 너무 발레를 찾기 쉬우니까 그런 전제가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제가 교재를 보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 노트에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A랑 B가 로 이퀴벌런트 하면은 로 A랑 로 B랑 같다라는 거는 증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를 물어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두 행렬의 사이즈가 같으면은 역도 성립을 해요. 그거를 지금부터 일단 이거를 증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이게 교재 문제에 있어요.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냐면 되게 물론 이게 약간 증명이라기엔 좀 투머치한 거긴 한데 일단 제일 간단한 증명부터 해드리면 로 A랑 로 B랑 같다라는 거랑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같아요.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왜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스페이스 자체가 똑같아요. 그 디멘전이 똑같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예 동일한 형태로 나와요. 로 스페이스가 똑같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선대 2 내용인데 사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교재 문제에 있더라고요. 로 스페이스에 지금 쓰는 표현은 몰라도 되는데 펄프가 뻑큐 아닙니다. 펄프입니다. 펄프가 널 A예요. 자, 펄프가 뭘까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퍼프요? 네, 퍼프. 네, 맞아요. 퍼펜디큘러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요 서브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원소들과 수직인 벡터들을 모아놨다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S의 펄프는요 벡터 X들을 모은 건데요. 모든 S의 원소 S에 대해서 X랑 S랑 서로 수직이다 요거예요. 뭔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 서브스페이스를 배웠으니까 2차원 세상에 요 서브스페이스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요 서브스페이스랑 요 서브스페이스는 서로 펄펜디큘러 관계인 거야. 왜냐면 요 벡터 그러니까 요 벡터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잖아. 대충 이런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이런 평면 같은 경우는 요 법선 벡터가 이 법선 벡터를 가지고 스팬을 한 친구가 그 펄펜 오소고날 서브스페이스 어려운 말 쓰지 말자. 펄프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대충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로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들이랑 모두 수직인 애들을 모아놓은 게 널 스페이스다라는 거를 놀랍게도 증명을 하답니다. 교재 문제에서. 그래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교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하면 편하니까 제가 오늘 설명할 문제들은 죄다 교재 3.5에 있는 교재 3.5 엑서사이즈 맨 뒷페이지 57번부터 66번까지의 문제들 중에 쓸만한 녀석들을 선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없으시면은 어차피 쓰면서 할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있으면 좀 더 필기하기 편하실 테니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재 문제 몇 번이야? 57번을 보시면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들이 로 벡터 로 스페이스와 수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찾을 시간을 좀 드릴게요. 발견. 그래서 이게 어떻게 증명하는지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봐봐요. AX는 0이다가 널 스페이스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라는 일단 로에 대해서 관람하고 싶으니까 로로 일단 뜯어요. 이렇게 뜯어요. 그리고 X를 곱해요. 그러면은 몇 바이 몇으로 나와요? 1 바이 1로 나와. 몇 바이면? 그쵸, n 바이 1로 나오죠. 그러면은 첫 번째 엔트리는 A1 X, A2 X 이런 식으로 해서 ANX 이렇게 채워지죠. 자, 이 녀석은 이 녀석 하나하나는 이거에다가 이거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실제로 몇 바이 몇이에요? 1 바이 1 실수죠.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아니라 벡터인데 벡터 두 개를 곱하는데 요렇게 곱해서 나왔어. 뭐냐죠? 그쵸? 이거는 A1 내적 X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죠. 근데 AX는 항상 뭐예요? 0벡터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 0이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의 원소는 로 벡터들에 각각 내적했을 때 0이 나와요. understand? 그러면 로 스페이스는 얘네들을 스팬한 게 로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러니까 C1A1 더하기 점점점 CNAN이 로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X를 그대로 곱해줘도 0벡터가 나오겠지. 뭐 대충 그래서 널 스페이스는 로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랑 수직인 애들의 모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로 스페이스가 같다라는 말은 널 스페이스가 같다라는 말이랑 동치입니다. 널 스페이스가 같다라는 거는 말인즉슨 A랑 B가 애초에 뭐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얘기겠지. 해공간이 같으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도 같고 로 스페이스도 같으니까 그냥 같은 종류의 행렬일 거 아니에요.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널 스페이스가 동일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친구랑 A라는 행렬이랑 B라는 행렬의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죠. 뭐 말해?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가 동일하다는 건 해가 같다는 거니까 A라는 친구를 열심히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으로 만들어서 R1이 나왔고
B라는 애도 열심히 리듀스드로 에슐론 폼을 해서 R2가 나왔는데 그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에서 R1으로 가는 과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B에서 R2로 가는 과정을 거꾸로 타고 가면은 A에서 B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A에다가 적절한 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B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A랑 B가 로 이퀴벌런트 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겁나 어렵죠? 네, 그래서 킬러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사이즈가 동일한 얘네들 동치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어제 새벽에 또 우리 박범수 씨하고 열심히 노가리 까다가 발견해서 동영한테 알려주고 말았던 건데 전 이게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랭크 A랑 랭크 B랑 같을 때 랭크 A제곱이랑 랭크 B제곱도 같냐 안 하는 질문. 랭크 B제곱이 같냐 안 하는 질문. 인데 일단 알 사람들은 다 알 테니까 들었던 사람은 조용히 하시고 나는 펄스라고 생각한다. 있나요? 나는 이게 트루라고 생각한다. 있나요? 네, 아무 생각이 없군요. 아쉽게도.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요. 일단 펄스고요. 이게 모든 A와 B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발레 하나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가장 간단한 발레는 A라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잡아요. 이 친구는 일단 랭크가 몇이죠? 1이죠. 이 친구를 제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좀 해봐라 좀. 써줄까? 그래 1 2 그래 0 똑같죠? 그럼 얘도 자 그럼 랭크 A가 1이에요? 랭크 A 제곱은 몇이에요? 1이죠? 그죠? 그냥 제곱한 거예요. 그냥 발레 만드는 거예요. 발레. 근데 이런 행렬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친구는 랭크가 몇이에요? 1이죠. 이거 제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0, 0, 0, 0 되죠. 0 행렬의 랭크는 몇이에요? 0이죠. 그래서 발레를 찾았다. 이게 첫 번째 제일 만만한 증명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발레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찾아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 절대 어제 들은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렬곱은 뭐라고? 행렬곱은 뭐라고?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행렬곱은 뭐라고? 뭐 빨갛죠? 그러니까 그건 행렬이고 행렬곱. 그러니까 A 곱하기 A. 합성. 그래 합성. 그러니까 A라는 함수를 두 번 거친 거랑 B라는 함수를 두 번 거친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오케이. 자, 랭크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리딩 엔트리의 개수. 좋습니다. 리딩 엔트리의 개수죠. 리딩 엔트리의 개수는 곧 뭐랑 똑같아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네. 로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개수랑 똑같죠? 베이시스 찾는 법 배웠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리딩 엔트리 뽑아오는 거. 동시에 컬럼의 베이시스의 개수랑 똑같죠? 베이시스의 개수,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죠? 자, 베이시스 원소의 개수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아니 그냥 베이시스 어떤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를 그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근데 컬럼 스페이스랑 컬럼 스페이스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그 함수의 지역. 레인지죠. 왠지 아시나요? 자, 왜냐? 컬럼 A는 스팬 A1 AN이죠. 말인즉슨 C1A1 더하기 CNAN이죠. 그죠? 네. 자, 행렬을 함수 관점에서 보면 이 행렬의 치역이라는 건 이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은 거죠. 근데 이 AX를 컬럼 와이즈하게 뜯어서 생각하면 X1 A1 더하기 XN AN으로 뜯어서 생각할 수 있죠. 똑같잖아. 그래서 이 함수의 치역이 이 함수의 컬럼 스페이스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질문이냐? A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치역의 사이즈가 동일하면 합성했을 때의 치역의 사이즈도 동일하냐라는 질문이에요. 뭔 말을? 자, 그러면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봅시다. 예시로. 내가 만약에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레인지가 2랑 3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했다 쳐봐요. 오케이? 1은 1, 2, 3이 다 2로 가고 4만 3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레인지는 2,3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한 번 더 합성했어요. A 제곱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레인지가 이 합성한 거의 레인지는 어떻게 돼요? 2가 돼요. 얘밖에 없죠. 보여요? 합성했더니 레인지가 줄어들었죠. 근데 똑같은 예시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이러면 레인지가 어때요? 여기의 레인지는 이건데 이거의 레인지도 어때요? 2,3으로 똑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레인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봤을 때 레인지가 그대로 레인지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 오브 레인지 F가 레인지라서 그래요. 이게 성립해서 그렇습니다. 자, 내가 이미지가 기억이 안 난다 손 있나요? 없어요? 자,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자, 레인지라는 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연결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레인지가 요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있는 것들의 모음이죠. 이미지는 뭐냐면 정의역의 부분 집합의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ex라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의 치역은 r이죠. 근데 이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 폐구간 1,2의 이미지는 2,4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방금 말한 걸 가지고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시면 좀 읽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 A라는 매트릭스가 만약에 레인지가 요거라고 쳐봐요. 레인지가 요거라고 쳐봐. 전체에서 절로 빨려 들어가는 중이야. 근데 이 딱 레인지 부분의 이미지는 하필이면 여기라고 쳐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쳐봐.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레인지의 이미지는 점인 거야.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은 레인지의 이미지가 그대로 레인지인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예시로 다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례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요. 당연히 증명에다가 레인지가 이미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는 이유는 당신들이 아직 행렬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관점으로 해석하는 걸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례 설계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 아까 그 1, 2, 1, 3 요놈 이거 있잖아. 이거는 레인지가 아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112 이거는 레인지가 요거잖아. 이 직선이잖아. 그지?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팬 1, 2잖아. 그지? 여기다가 K를 곱해봐. 그러면은 3K 두 배가 되죠. 6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미지가 K 3,6인데 이게 결국은 스팬 1,2랑 똑같잖아. 그래서 두 번 합성해봤자 레인지가 유지되는 거야. 레인지의 이미지가 레인지라서. 방금 한 게 레인지의 이미지를 찾은 거야. 뭔 말을? 갑자기 어려워졌죠.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번 주에 괜히 쉬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근데 봐봐. 근데 아까 걔 있잖아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인지가 일단 뭐예요? 스팬 얘죠. 스팬 0,-1이니까 레인지가 0,-1이니까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0,K를 곱하면은 0,K로 튀어나와요. 00이 나오죠. 그래서 다 0 점으로 그래서 이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곱했을 때 0 행렬이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랑 B가 이렇게 합성이 돼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면 좋은 게 A랑 B가 이렇게 합성이 돼 있다고 할 때 이 친구의 레인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B의 레인지를 굳이 다 볼 필요 없고요. A의 레인지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시면은 이 친구의 레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덤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이해되냐? 좀 어렵긴 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냐. 선대가 원래 그런 걸. 여튼 그렇습니다. 이 겁나 쉬워 보이는 TF 문제 하나 가지고 할 얘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도 이제 트루 폴스 문제가 특히 우리 박보람 교수님께서 이거 증명 쓰라고 하면 애들 아무도 못 쓸 것 같으니까 그냥 트루 폴스로 내서 적당히 쉬운 척하게 만들어야지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되게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트루 폴스가 되게 어려워요.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조수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트루 폴스는 그냥 개념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용도로 내시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박보람 교수님은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면 애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건 트루 폴스로 내야겠다 싶은 문제를 트루 폴스로 내셔가지고 TF 문제도 좀 어려운 편인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발레 하나 띡 들고 끝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파고들 여지들이 굉장히 많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거 좀 재밌어 보이던데. A가 지금 n by n 매트릭스예요. A라는 행렬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둘 다 n by n이에요. 둘 다 랭크가 n이래요. 둘 다 랭크가 n이래요. 그러면 A, B의 랭크는 뭘까요? 찍어봐. 둘 다 랭크가 n이에요. 그럼 A, B의 랭크는 뭘까요?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을 좀 드릴 테니. 머리를 한번 굴려보십시오. 대수적인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하적으로 값만 잡으시면 돼요. 힌트 1. 레인지는 함수의 치역이다. 하나씩 던져드릴게요. 5초에 한 개씩 던져드릴게요. 자, 랭크가 n이라는 거는 레인지가 n차원이라는 거다. 레인지가 n차원이라는 거는 Rn을 레인지가 전체라는 거다. 전체에서 전체로 가니까 A라는 행렬이나 B라는 행렬이나 둘 다 바이젝션이라는 거다. 바이젝션에다가 바이젝션을 합성하면 바이젝션이다. 그러니까 A, B도 바이젝션 인버터블이다. 인버터블 하면 랭크가 몇이다? n이다. 얘도 랭크가 n입니다. 존나 쉽죠?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 왜? 진짜 이렇게 하면 돼. 진짜 이렇게 하라고 만든 문제야. 이렇게 안 하면 더 어려워. 이거 제가 저번에 뿌려드린 그 선대 교재랑 교재 답지 보면 문제 있거든. 풀이 써 있거든요. 그 풀이보다 이게 훨씬 쉬울걸? 난 그 풀이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던데.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이거는 재작년 선형대수 시험 문제입니다. 랭크 A, B가 랭크 A랑 이걸 증명하세요. 모든 A와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시오. 이건 좀 어렵다. 잠깐만. 이거보다 이게 더 쉬워. 를 증명하시오. 다 적어두셔도 좋고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 공부하면서 적어둔 거 올려드릴 테니 그거 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어차피 다 교재 문제고 소스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알아서 콜라주 하셔도 좋고.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랭크는 뭐라고? 치역의 사이즈라고. 카디널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면. A라는 애가 B라는 애를 합성했네? A를 통과시키고 B를 통과시키네? 그러면 짜그라뜨리는 건 가능해도 펼치는 건 가능해요? 아니요. 한 번 쭈그러들면 다시 못 합치죠. 그러면 A가 쭈그러뜨려졌다고 A 때문에 쭈그러졌어요. B가 걔를 펼칠 수 있어요? 그럼 레인지는 통과시키면 통과시킬수록 작아질 여지만 있지 커질 여지는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그래서 모든 매트릭스에 대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던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랭크 A 트랜스포즈랑 랭크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사이에서 요게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어차피 트랜스포즈 시켜도 랭크는 유지되죠.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씌워요. 그럼 여기가 뒤집어지죠. 이렇게 증명합니다. 교재 문제 있어요. 풀어보세요. 그리고 답지를 보시면 방금 제가 말한 거를 대수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신기하죠? 뭐라고? 3.5 다 마스터했다고? 어려운 문제 많아요 여기. 그 교재 문제 한 번씩 꼭 풀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 공지. 제가 목요일에 원래는 여행을 갈라 했는데 귀찮아져서 그냥 라운지에서 공부를 할 테니까 그 선대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신학 와서 물어보세요. 대답 열심히 해드릴게. 어차피 시험 다 끝나가지고 위상수학 공부하고 있을 시점이라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을 거라서 오면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와서 아무튼 그렇고 이것도 좀 재밌다. 자 랭크 이건 어떻게 증명할까요? A가 인버터블이면 랭크 AB랑 랭크 B랑 같다. 일단 직관적으로 이제 슬슬 감이 오시나요? 네. 감 오시나요 혹시? 인버터블이면 저기서 아까 있던 등호가 싹 사라진다. 참고로 if and only if는 아닙니다. if 아니에요. 이거이면 이거 나는 성립하는데 반대는 성립 안 해요.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감 오시나요? A가 인버터블이면 랭크 B랑 랭크 AB랑 같다. 방금까지 이해한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죠. 자, 랭크 B 때문에 빠그라졌다 쳐봐요. 그 빠그라진 부분도 얘는 바이젝션이기 때문에 잘 정성스럽게 잘 포장해서 보내주겠죠. 면이 점이 점으로 가는 변환을 거쳤으니까 면은 면으로 가겠죠. 방금 한 말 혹시 이해되셨나요? 말을 좀 바꿔서 선이 점으로 가는 변환을 거쳐서 면이 선이 됐다라고 해도 이해가 되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어쨌든 얘는 점을 점으로 보낸 변환이잖아요. 저번 주 얘기한 스펀지 이해했냐 혹시? 진짜? 계속 쓴다 앞으로. 점이 선이 된다, 면이 점이 된다 이 얘기 계속 한다. 그러면 A라는 매트릭스는 바이젝션이니까 점이 점으로 가는 변환이죠. 그러면은 B라는 애의 레인지를 이미지로 해서 보내면 AB의 이미지가 되죠. 이제 AB의 레인지가 되죠. 그죠? B의 이미지가 몇 차원인지는 모르겠고 N차원이겠죠. 랭크 AB가 M이라고 하면 M차원이겠죠. 그 M차원짜리 서브스페이스를 점을 점으로 보내주는 아주 아름다운 변환을 거치면 그대로 M차원이 유지돼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랭크 AB도 여전히 M이겠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물론 답지에다가 이렇게 쓰면 틀려요. 점이 점으로 고스란히 넘어간다 이딴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푸냐면요. 참고로 힌트를 주더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봐봐요. 랭크 B는 나도 이거 풀이 보고 좀 신기했는데 랭크 A 뭐더라? A 인버스 AB죠. 그죠? A 인버스 A는 I니까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얘 곱하기 얘의 랭크니까 랭크 AB가 더 크겠죠. 저 A 인버스를 떼요. 그리고 여기서 또 A를 떼요. 랭크 B죠. 가두리 양식장 성공적.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어요. 저 답지 보면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저것도 같네요. 예, 그죠.
그죠? 그러니까 랭크 B랑 랭크 AB랑 같은 걸 보인 거잖아. 이렇게 하답니다. 뭐 랭크 A랑 랭크 BA랑 같은 것도 비슷하게 증명할 수, 랭크 A랑 랭크 AB 비슷한 것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 일단 문제풀이를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사실상 시험 직전 마지막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를 총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때 했던 거랑 제가 설명해드린 거랑 결국 똑같은 얘기라는 거를 아마 이번 주에 서브스페이스 진도 나가시면서 대충 감은 다 잡으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는 게 조금씩 감은 잡혔겠지만 그래도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신 것들이 있을 테니 어느 정도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행렬이라는 거를 크게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를 크게 기하적인 관점과 방정식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방정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를 먼저 할까요? 기하적으로 보는 거 먼저 할까요? 네, 방정식 먼저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방정식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을 좀 편하게 풀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거는 바로 이 친구를 1번 벡터화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0, 1, 1, x1 더하기 2, 0, 2, x2 더하기 1, 3, 4, x3는 1, 2, 3 이렇게 바라보자라는 아이디어를 해밀턴이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이라는 거가 원래 정의가 돼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0, 1, 1, 2, 0, 2, 1, 3, 4, x1, x2, x3는 1, 2, 3 이렇게 만드는 걸 해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X, 이 친구를 B라고 해서 실제로는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이었던 거를 마치 1차 방정식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행렬에다가 행렬곱 이런 대수적인 개념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A 인버스를 하고 여기다 A 인버스를 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A 인버스 B를 구하자라는 걸로 아이디어를 확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이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해가 되겠구나 라는 걸로 생각이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0, 2, 1, 1, 0, 3, 1, 2, 4 이렇게 있고 1, 2, 3 이렇게 쓰는 이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는 게 근본적으로 무슨 아이디어냐면 A랑 B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어떠한 동작들을 해줘서 이 자리를 I로 만드는 그 순간에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게 A 인버스 B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컨셉이에요. 근데 물론 아이덴티티까지 가는 대신에 이 자리가 U가 될 때까지 한 다음에 U라고 하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말하는 겁니다. 로우 에슐론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가 될 때까지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거에다가 백 서브스티튜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값을 구하겠다. 이 컨셉으로 조금 더 간소화가 된 게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인 거고 나는 U를 좀 더 정리해서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 만든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제일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서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딴딴딴딴딴 하다 보면은 이쪽이 다루기 쉬운 형태로 점점 변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의 해를 찾는 게 점점 쉬워진다라는 얘기였고 그 과정에서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들의 종류들 중에 몇 개를 묶어서 PTLU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TLU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과정, 그리고 위에 걸로 밑에 거를 빼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밑에 걸로 위에 걸 빼면서 대각 성분만 남기겠다 라는 이 아이디어에서 방금 말한 그 세 개의 과정을 각각 뜯어가지고 디컴포지션, 행렬을 디컴포지션 하겠다라는 맥락이에요. 근데 수업 때 다 했던 거라서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예시 혹시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써먹었던 아이디어들이 P의 인버스는 P 트랜스포즈다. L의 인버스는 L, 유닛 로어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구하기가 굉장히 쉽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1로 채워져 있고 밑에만 숫자가 있으면 단순히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것만으로도 인버스를 찾을 수 있다. 뭐 이 컨셉이었던 거죠. 뭐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E1, E2, E3, E4, E5, E6 이렇게 6번의 엘리멘트리로 오퍼레이션 과정을 거쳤더니 아이덴티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중에 이 세 개는 순서 바꾸기였고 이 두 개는 순서 바꾸기였고 이 두 개는 위에 걸로 밑에 걸 빼는 거였고 안 되구나. 위에 걸로 밑에 걸 빼는 거였고 이 두 개는 밑에 걸로 위에 걸 빼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 친구는 P 매트릭스고요. 이 친구는 L 매트릭스고요. 이 친구가 U 매트릭스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다 되죠? 그랬을 때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U 인버스를 옆에다 곱해요. 그럼 여기도 U 인버스가 옆에 곱해지겠죠? L 인버스도 옆에다 곱해요. 그럼 L 인버스가 옆에 곱해지겠죠? P 인버스도 옆에다 곱해요. 그러면 P 인버스가 옆에다 곱해지겠죠? 쫙 날아가면서 이 자리가 A는 P 인버스, L 인버스, U 인버스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L 인버스도 역시 L이고 U 인버스도 역시 U니까 굳이 L 인버스라고 쓰지 말고 그냥 애초에 이거를 P라고 하고 얘를 L 인버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U 인버스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이게 깔끔하게 사라지고 P 인버스는 P 트랜스포즈니까 이렇게 했다. 이게 PTLU인 거죠. 그냥 리뷰예요, 리뷰. 어차피 퀴즈 하시면서 다 단련은 계산하는 메서드 같은 건 다 단련이 되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행렬에 대한 이 정도가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해였고 사실 방정식은 유니크 솔루션 어쩌고 그쪽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해놓고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푸는 방법이 방금 전에 말했던 그 A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을 살짝 간소화시켜가지고 엘리멘트리로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방식으로 A 인버스를 구해서 X라는 녀석이 뭔지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연놈에다가 적당한 숫자들을 곱해줬더니 연놈이 나오네. 그 적당한 숫자가 뭘까? 이 컨셉으로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인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이 방금 한 말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게 되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집합에 이 녀석이 들어가냐라는 질문으로 그대로 환원되죠. 그래서 탄생한 게 스팬이에요. 그 다음에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이 X1, X2, X3가 유니크할까? 아니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적당한 C1, 여기다 적당한 C2, 여기다 적당한 C3를 더했음에도 이게 성립을 하더라 라는 질문으로 환원이 되고 그 말은 C1 요거, C2 요거, C3 요거를 다 더한 게 0벡터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만약에 X1, X2, X3가 유니크하려면 C1, C2, C3가 다 0이어야 된다 이 컨셉으로 가서 거기에서 리니어 인디펜던트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이 배운 거에 역사를 되돌아가는 중이에요. 별로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오케이? 별거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의 스팬이라는 거랑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게 이 친구 저 방정식을 푸는 데에 있어서 해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유일한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AX는
B다라는 행렬을 이 친구를 이 녀석을 함수라는 걸로 바라보자라는 오늘에서야 드디어 교수님이 수업에서 언급을 하셨다는 저는 첫 주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부르짖었던 바로 그 이야기로 바꾼 다음에 함수를 우리가 배우면서 다뤄왔던 도메인, 코도메인, 레인지, 이미지, 프리이미지, 뭐 컴포지션, 뭐 인젝션, 바이젝션, 설젝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녹여내서 이 친구를 한번 관람해 보자라는 얘기인 거지.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인젝션은 좌표의 유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으니 리니얼리 인디펜던시에서 딸려 나오는 거고, 이 친구의 레인지는 이 친구의 컬럼들의 스팬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랭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뭔가 좀 딱 총정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감동스러워 하고 싶어하는 막 완결은 아픈 만화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설명하다 보니까 혼자 신나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잠깐 머릿속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뭐라고? 초관점에서 어. 설젝션이 랭크라고요? 설젝션이 랭크에 그죠? 그거를 다시 한번. 네. 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함수가 바이젝션이다 라는 게 이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함수가 바이젝션이라는 거는 각 원소에 화살표가 한 개씩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어떤 함수 fx가 바이젝션이라는 말이랑 fx는 b가 항상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다랑 동치예요. 이거는 리니어하지 않아도 항상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ax는 b라는 녀석에 우리는 항상 방정식에서 이 모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유니크한지 유니크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바이젝션인지 아닌지를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바이젝션이라는 건 크게 인젝션이랑 설젝션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젝션이라는 거는 한 개가 한 개로 간다, 1대1을 말하는 거고요. 설젝션이라는 거는 연결이 비어있는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코도메인이랑 레인지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 설젝션의 입장을 먼저 바라보면 이 설젝션이라는 거는 레인지가 도착 지점에 있는 코도메인이랑 완전히 동일해야 되는데, 코도메인이 R3니까 레인지가 그리고 컬럼 A니까 컬럼 A가 Rn을 스팬한다, 이 컨셉으로 바라보자는 거지. 그래서 컬럼 벡터들이 Rn을 스팬한다 라는 게 저 녀석이 림버터블 하다랑 동치가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뭔 얘기하지? 그냥 확통할까? 고민되네. 뭔가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모르겠다. 뭐 더 궁금한 거 있니? 사실 오늘은 그냥 사실 퀴즈 그거 잘못 알려줬다는 사실에 멘탈이 터져가지고 랭크 관련된 거 혼자 논문 읽고 난리 피우다가 와가지고 준비가 사실 좀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대로 문제 몇 개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랭크 관련된 문제들 열심히 풀다 온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확통할까요? 편하신 대로. 아니 별로야? 나 잘 모르겠어. 오케이. 아닌가? 확통 굳인가? 확통 안 듣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냥 선대해. 잠깐만.
뭔 얘기하지? 뭐가 좋을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험에 나온대요?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좀 해볼게요. 아 그거 얘기하려고. 맞아. 안 얘기한 거 있었다. 디터미넌트 얘기해드릴게요. 깜빡하고 있었다. 좀 쓸만한 팁인데 어떤 행렬이 인버터블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디터미넌트라는 게 를 쓰면 돼요. 디터미넌트가 일단 뭔지 배우셨나요? 그 수업 때 한 거 아니에요?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혹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네, 그렇죠. A, B, C, D라고 했을 때 A, D 마이너스 B, C가 디터미넌트 A죠. 이게 디터미넌트잖아요. 그죠?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값의 의미가 A, D 마이너스 B, C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분모예요. 부모 맞긴 한데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신발끈 공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신발끈 공식이 뭐냐면 원점이랑 A, C랑 E, D 이렇게 세 개의 원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AD 빼기 BC에다가 절대값 씌운 다음에 2로 나눈 거다. 이게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봐요? 이런 게 있어요. 신기하죠?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디터미넌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라는 건 뭐냐면 이 행렬을 함수로 바라볼 때 베이시스가 변환된다라는 얘기는 기억이 나죠. 아마 곧 수업에서 하실 테니 리마인드가 되실 거고 이게 원래 요런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는데 A, C랑 B, D로 베이시스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럼 디터미넌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뭔 말을? 이거의 넓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값이 씌워야 이거의 넓이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부호 같은 경우는 이게 뒤집혔냐 안 뒤집혔냐를 판단을 해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넓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봐봐요. 디터미넌트가 0일 때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는 걸 2x2 행렬에서 배웠죠. 자 생각해봐.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세 개를 찍어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그게 0이래.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원점이라기보다는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인 거잖아. 자, 벡터 두 개가 한 직선 위에 있어. 리니얼리 디펜던트죠. 컬럼 벡터가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는 거랑 동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디터미넌트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3차원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3차원에서의 디터미넌트는 그럼 뭐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 출발해서 변환을 했더니 요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3차원 상에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세 개래. 디터미넌트 3x3에서의 디터미넌트의 의미는 요 벡터 세 개가 만드는 패러렐로그램의 부피예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큰일 났다. 아 이렇게구나. 아 이렇게구나. 망했다. 다시 그래. 됐다. 이거의 부피예요. 성공. 이거의 부피예요. 이게 디터미넌트의 의미예요. 우리 벡터 3개 있을 때 디터미넌트 어떻게 계산했어요? 우리 수투 때 기억을 잠깐 되돌려 봅시다. 벡터 3개가 있을 때 그 벡터 3개로 만들어지는 패러렐로그램의 넓이 부피 어떻게 계산했어요? 외적. 맞아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외적하고 거기다가 나머지 하나를 내적해주면 된다. 이거 기억나죠?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교재에 놀랍게도 이 디터미넌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멘토링 저도 작년에 당신들 멘토링 가르쳐주면서 와 이게 여기에 디터미넌트가 나오는구나 성현이랑 신기해하다가 안 가르쳐주고 스킵한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U라는 벡터
V라는 벡터, W라는 벡터에 이런 식으로 컬럼으로 쓴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게 이거랑 똑같다. 뭐 그런 언급이 있어요. 뭐 궁금하시면 미적분학책 다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외적한 다음에 내적을 하는 건데 봐봐요. I, J, K. 우리 외적 계산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숫자들 있으면은 I 한 다음에 요거 더하기 J 한 다음에 요거 더하기 K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죠. 어째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랑 묘하게 비슷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랑 W라는 벡터를 내적을 할 때 W라는 벡터가 W1, W2, W3면은 여기에 곱하는 게 I 대신에 W1을 곱하고 여기다가 J 대신에 W2를 곱하고 여기다 W3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터미넌트 계산은 이 자리에 IJK 대신에 숫자 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좀 약간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1, 2, 3이라는 벡터랑 4, 5, 6이라는 벡터를 외적을 하고 싶을 때 위에다가 IJK를 한 다음에 I 곱하기 2, 6, 5, 3 해가지고 12 빼기 15 해서 마이너스 3 쓰고 J 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서 1, 3, 4, 6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고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플러스 K 한 다음에 1, 2, 4, 5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U랑 V의 외적이잖아요. 그리고 얘랑 W라는 애를 내적을 하면은 이거에다가 W1 곱하고 이거에다가 W2 곱하고 이거에다가 W3 곱해서 싹 더한 게 되죠. 수트 기억나죠?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이 자리에 W1, W2, W3 쓰고 하는 거랑 똑같죠. 뭐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요. 뭐 자꾸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실제로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이로울 테니까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1, 2, 3, 4, 5, 6 1, 2, 3 아니 이러면은 1, 2, 4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면 여기 숫자를 쓰고요. 이렇게 지우고 5, 4, 5, 6, 2, 4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이렇게 지우고 4, 6, 1, 4 이렇게 해요. 그리고 플러스 3, 4, 5, 1, 2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는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법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8이고요. 16에서 5 빼니까 10이고요. 8에서 5 빼니까 3이라서요. 8 빼기 20 더하기 9 하면은 8 더하기 9가 17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값이 200, 이 녀석이 만드는 패러렐로그램의 부피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봐봐요. 패러렐로그램의 부피가 0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벡터 3개로 만든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0이라는 거는 이 벡터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거나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수투에서 show that V1, V2, V3 are 코플라나 라는 문제 기억나시나요? 코플라나 한 평면 위에 있다. 그거 어떻게 했어? 그 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0임을 보이면 되잖아. 말인즉슨 그 녀석들의 디터미넌트가 0임을 보이면 되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랑 상황이 똑같죠? 3차원인데 벡터 3개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0이라는 건 그 벡터 3개가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0이면 인버터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리딩 엔트리가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게 팁인데 어차피 사실 수투 때 이 코플라나라는 개념은 다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기하적 의미 같은 것도 수업 때 배우셨잖아요. 디터미넌트라는 언급만 안 쓰고 이거 쓰셔도 아마 감점 안 당할 거예요. 감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렬이 인버터블인지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정시간이 없으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냥 뭐 외적할 때 많이 했던 거에서 IJK 대신에 숫자 쓰는 게 전부예요. 4차원일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디터미넌트라는 거에 기하적 의미를 안 배웠기 때문에 못 쓰면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디터미넌트의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써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마무리로 뭐하지? 구멍이 뭐지? 미녀 트랜스포메이션. 그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원형범위가. 미녀 트랜스포메이션 중앙범위 아니라 아싸가 아닌가? 뭐 해야 되지? 뭔가 마무리로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니다. 목요일에 봅시다. 궁금한 거 생기면 목요일에 물어봐요. 라운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네, 정리 안 돼 있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